안녕하세요. 아이린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이렇게 한 주가 시작되었고, 월터 독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임스 알런님의 책이고요. 자기 통제의 과학, 자기 통제 너무 좋아하는 단어죠. 우리는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과학자가 발견과 지식의 증대를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분석하고 실험에 매진합니다. 공공도서관과 개인 도서관의 서가는 과학을 주제로 수많은 책으로 가득 차 있으며, 한편 그런 시대라서 더욱 사람들의 머리에서 아예 잊혀질 정도로 쇠퇴해버린 과학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쇠퇴해버린 과학 분야 철학일까요? 이 과학은 다른 모든 과학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며, 이 과학 없이는 다른 모든 과학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인간의 파멸을 돕는 것으로 끝날 수 있다. 이 과학이 바로 자기 통제의 과학인데, 스킴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장황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대 과학자들은 외부에 존재하는 요소와 힘을 연구하여 그것들을 제어하고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연에는 놀라운 힘들이 존재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구성하는 지적인 힘이 결합한 것보다는 한참이나 하등하다. 지적인 힘, 사람의 마음. 오케이, 한 사람이 뛰어난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몇 주 몇 달러는 턱없이 부족하고, 아이고야, 죄송해요, 건드렸어. 네, 여러 가지 이제 내용, 자연과학에 관해서, 그리고 지식 넘어 사용이라는 단계가 더 있다는 거, 자기가 실천하는 거겠죠. 그 지식을 완응하게 실천하는 것이 완전한 알미다라는 거. 신성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이 처음 맞닥뜨리는 것은 욕망, 열정, 감정, 생각, 개념이 한데 뭉쳐진 덩어리,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의 조합이라고 할 나 앞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는 명백히 서로 직접적으로 충돌하며 맞서고 있어 화해의 여지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의 삶 또한 다른 많은 이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삶과 전혀 공평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는 탈출하고 싶은 고통과 혼란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신성의 과학자는 자기가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날카롭게 깨닫습니다. 자기 통제를 시작하는 초보자는 5단계로 이루어진 길로 들어서서 높은 곳을 향해 오르기 시작합니다. 저도 아이린이 우리도 자기 통제를 정말 오랫동안 훈련했잖아요. 어느 단계인지 한번 봅시다. 자기 성찰, 알미죠. 인지 과정이죠. 관찰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정신의 눈이 탐조등처럼 마음속을 비추며 내면의 미묘하고도 복잡하게 이를 데 없는 움직임의 과정들을 관찰하고 세밀하게 기록한다. 이기적인 만족과 세상의 쾌락, 야망이 주는 자극을 물리치고 자신의 본성을 이해의 대상으로 삼아 관찰하는 것이 자기 통찰이다. 맞아요. 이 관찰의 과정을 우리가 확실하게 겪었어요. 그 시기를. 그쵸? 그리고 쾌락을 물리치고 자신의 본성을 이해의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 지금까지 그의 본성의 충동에 따라 맹목적으로 무기력하게 굴었지만 그 충동들은 사실 상황과 상황에 따라 생겨나는 것일 뿐이었다. 둘째 단계는 자기 분석. 마음의 성향을 관찰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엄격한 분석 과정을 거치는 단계. 악한 성향,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요. 선한 성향은
평화로운 결과를 낳는다.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는 다양한 성향과 이런 행동에 반드시 뒤따르는 뚜렷한 결과들이 점차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성향과 행동, 결과 사이에 빠르고 복잡 미묘하게 이루어지는 그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심오한 파급 효과를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단계는 조정의 단계이다. 이때 신성한 사물의 실제적 연구자는 마음의 가장 심오한 자극과 가슴속에서 일어나는 가장 미묘한 동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본성의 모든 성향과 측면을 파악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는 약점과 이기적인 지점, 강점과 특성적인 특성을 맞아요. 이 분석이 있었어요. 그쵸? 대개 남이 우리를 보듯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걸 최고의 지혜로 여기지만 자기 통제의 실천자는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 자신을 항상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느끼는 거,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남이 자신을 보듯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과 정면으로 얼굴을 마주보고 서서 어떤 은밀한 잘못으로부터 달아나 숨지 않고 자신 또한 자신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거나 과대평가하지 않고 자기 칭찬이나 자기 연민을 함부로 떠들지 않는다. 그는 이제 혼란 상태를 벗어났으며 사유사기에서 작동하는 법칙들을 엿볼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을 법칙들에 맞추어 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잡초를 뽑고 나라를 가려내 깨끗이 다듬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단계인가 봐요. 넷째 단계는 정의. 그는 사고와 행동을 조정하여 고통과 즐거움, 불안과 평화, 슬픔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정신 활동의 작은 법칙들을 따르게 되었으며 이제란 법칙들 가운데 위대한 중심 법칙, 즉 자연계의 중력 법칙처럼 정신세계의 중심 법칙인 최고법이 존재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 최고법에 종속되고 이 법에 따라 규제되며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정의를 지킨다. 이것이 정의 또는 의로움의 법칙이며 보편적인 최고의 법입니다. 죄송해요. 이제 그는 이 법을 따릅니다. 외부 사물의 자극에 이끌려 맹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중심 원리에 종속됩니다. 더는 이기적으로 굴지 않고 옳게 행동하게 됩니다. 옳은 것이야말로 보편적이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 본성과 환경의 비참한 노예가 아니라 그것들의 주인입니다. 또한 그는 이제 마음의 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힘들을 통제하고 그쵸. 옳은 것이야말로 보편적이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사람인가? 매일매일 데려오고 이것이 정의 또는 의로움의 법칙이며 보편적인 최고법입니다. 이제 그는 이 법을 따릅니다. 외부 사물의 자극에 이끌려 맹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이 중심 원리에 종속시킵니다. 더는 이기적으로 굴지 않고 옳게 행동합니다. 옳은 것이야말로 보편적이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 본성과 환경의 비참한 노예가 아니라 그것들의 주인입니다. 또한 그는 이제 마음의 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힘들을 통제하고 이끌어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본성을 통제하고 복종시켜 정의의 법칙에 어긋나는 그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법칙의 힘으로 고통과 패배가 제거되어 죄와 슬픔, 무지와 의심의 지배를 뛰어넘어 강하고 차분하며 평화로워진다. 잠깐만요. 저 너무 좋아요.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 정의. 그는 이제 마음의 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다. 오히려 이 힘들을 통제하고 이끌어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용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본성을 통제하고 복종시켜 정의의 법칙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법칙의 힘으로 고통과 패배가 제거되며 죄와 슬픔, 무지와 의심의 지배를 뛰어넘어 강하고 차분하며 평화로워진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지 않나요? 네, 그런데 이게 제 마지막에 정의인 줄 알았는데 순수해요. 제가 순수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순수함. 순수한 지식입니다. 의롭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그는 마음의 틀을 잡아주는 원칙, 의롭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그는 마음의 틀을 잡아주는 원칙, 인간의 모든 일과 사건을 이끌고 통합하는 원리인 신성한 법칙의 존재를 경험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맞아요. 너무 좋아요. 순수한 지식. 이것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같이 적용되는데 자기 통제를 완성함으로써 신성한 지식을 얻게 되며 마치 자연과학들이 안다라고 말하듯 자신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자기 통제의 과학에 정통하게 되어서 무지에서 지식을, 혼란에서 질서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무지에서 지식을, 혼란에서 질서를 이끌어내었다. 모든 사람에 대한 지식이기도 한 자신에 관한 지식을 얻었고 그가 자신의 삶을 이해하자 다른 모든 삶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음은 본질적으로 같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같은 법칙 위에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행동과 생각을 하면 행위자가 누구든지 항상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성한 평온의 지식은 자연과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만을 위한 것이어서도 안 됩니다. 평온의 지식은 그러면 진화의 목적이 좌절되며 완속하여 완성에 이르는 사물의 본질에도 어긋난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오로지 자기만 행복하겠다고 이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오,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부분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순수한 지식의 5단계를 넘어서면 더 높은 지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죠? 얻은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자식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아낌없이 세상에 쏟아 진보를 가속하고 인류를 고양하는 것이다.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한 번 더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신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본성을 통제하고 정하지 않은 사람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즐거울 것 같은 일들을 추구하며 고통의 원인이 될 거라고 믿는 것들을 회피합니다. 그들의 행동 밑바닥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그들은 주기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양심의 가책을 겪으면서 고통스럽게 단편적으로만 옳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과정을 통과하여 5단계의 성장을 이루고 자기 통제를 실천하는 사람은 우주를 지탱하는 도덕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을 얻게 됩니다. 자기 통제의 과학을 터득한 이는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알며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선과 옳음에 따라 살아갑니다. 과학을 터득한 이는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알며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선과 옳음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제 뭐가 즐겁고 뭐가 불쾌한지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옳은 일을 실천할 뿐입니다. 본성이 양심과 조화를 이루므로 후회할 일이 없다. 마음이 위대한 법칙과 동조함으로 더는 고통과 죄가 없다. 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걔는 선이 전부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넷째 단계는 정의의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순수한 지식 그 위에는 이제 적용해서 세상에 나누는 거. 그는 사고와 행동을 조정하여 고통과 즐거움, 불안과 평화, 슬픔과 행복을 만들어내는 정신활동의 작은 법칙들을 따르게 되었으며 이제 이러한 법칙들 가운데 위대한 중심 법칙 즉 자연계 중력 법칙처럼 정신세계 중심 법칙인 최고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이 최고법에 종속되고 이 법에 따라 규제되며 적절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의 또는 의로움의 법칙이며 보편적인 최고법입니다. 이제 그는 이 법을 따릅니다. 외모사물의 자극에 이끌려 맹목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을 이 중심 원리에 종속시킵니다. 더는 이기적으로 굴지 않고 옳게 행동합니다. 옳은 것이야말로 보편적이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자기 본성과 환경에 비참한 노예가 아니라 그것들의 주인입니다. 자신의 본성을 통제하고 복종시켜 정의의 법칙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 법칙의 힘으로 고통과 피폐가 제거되며 죄와 슬픔, 무지와 의심의 지배를 뛰어넘어 강하고 차분하며 평화로워진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이렇게 하고요.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무지, 의심의 지배를 뛰어넘어 내가 강해지고 차분해지며 평화로워진다. 결국은 평온이에요. 그리고 순수한 지식입니다. 의롭게 생각하고 행동함으로써 그는 마음의 틀을 잡아주는 원칙, 인간의 모든 일과 사건을 이끌고 통합하는 원리인 신성한 법칙의 존재를 경험으로 증명해 보입니다. 좋아요. 순수한 지식.
그는 자기 통제 과학에 정통하게 되어 무지에서 지식을, 혼란에서 질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신성한 평온의 지식은, 평온의 지식, 단어가 너무 좋아요. 그쵸? 자연과학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진화의 목적이 좌절되어 완숙하여 완성에 이르는 사물의 본질에도 어긋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오로지 자기만 행복하겠다고 이 지식을 얻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한다. 순수한 지식의 5단계를 넘어서면 더 높은 지혜의 단계가 있습니다. 얻은 지식을 올바르게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의 지식에서 더 높은 단계가 세상에 나누는 것.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으로 아낌없이 세상에 쏟아 진보를 가속화하고 인류를 고양하는 것이다. 이 글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항상 말씀하세요. 그쵸? 성공하신 분들은 자기 통제에 과학을 터득한 이는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알며 이것들을 알기 때문에 선과 옳음에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뭐가 즐겁고 뭐가 불쾌한지 생각할 필요가 없으며 옳은 일을 실천할 뿐입니다. 본성과 양심과 본성이 양심과 조화를 이루므로 후회할 일이 없다. 맞아요. 이 양심을 조금이라도 저버리면 항상 후회를 남기잖아요. 그쵸? 마음이 위대한 법칙과 동조함으로 더는 고통과 죄가 없다. 악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선이 전부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글 자체가. 이제 그에게는 선이 전부다. 선을 지킨다. 선함을 지킨다. 순수함을 지킨다. 이 정말 참. 네, 이렇게 하고요. 사이트 이투님의 책을 조금 이제 남은 시간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합계의 불을 이루는 진정한 경청에 사이트 이탈리님께서 이 경청에 대해서 한 권을 다 썼으니까 제 인생에서 지금 뭔가 경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인간의 영혼은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한다.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한다. 나의 영혼은. 남성과 여성은 사고의 회로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단편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남녀노소 누구나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성별, 나이, 나고 자란 장소와는 무관하게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입니다. 인간의 본질인 영혼은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을 원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이 있는 곳에 머물고 싶어합니다. 사랑, 그쵸? 맞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에 머물고 싶어한다. 세상은 넓고 다양한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사랑을 거부 증오, 단지 사는 동안
마음에 엉켜 붙을 때는 깨달음을 얻을 때마다 조금씩 벗겨집니다. 사는 동안 말끔히 벗겨지면 그보다 좋은 일이 없겠지만 이번 생에서 다 벗겨내지 못해도 다음 생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 불멸하기에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날 수 있으니까요. 인간의 육체는 소위 내구 연한이 있어서 수명이 닿으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영혼은永永 소멸하지 않는다. 영혼은 끊임없이 이어진 길고 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사랑을 잠시 잊고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반드시 사랑을 되찾아 행복해질 테니까요. 이 같은 섭리를 알면 사랑이 없는 사람 보게 되더라도 사랑으로 지켜봐줘야지. 관대한 마음,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랑이 결여된 사람과는 한 걸음 떨어져서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항상 그걸 옆에서 보호해줘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사이트 이토리님은. 그래서 사랑으로 지켜봐줘야지 하고 관대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랑이 결여된 사람과는 한 걸음 떨어져 깊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가 없으면 잘 듣지 못한다. 모든 것을 들으려는 욕심에 중요한 이야기를 놓친다.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 저는 어떤 자리에서든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정말로 한마디만 하고 맙니다. 사람들이 벌써 끝난 거야 하고 어리둥절 할 만큼 짧게. 특히 건배사는 그게 딱 좋고요. 한마디. 항상 짧게 맞아요. 상대의 말이 너무 길어서 듣고 있기 힘들 때는 재빨리 화제를 전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또는 적당한 타이밍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중요한 전화가 걸려와서 실례합니다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다스러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절대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회의 시간에 상사가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염없이 늘어놓는다면 저라면 입을 한껏 벌리고 하품을 하거나 지루해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 지루하다고 이런 사인을 온몸으로 보내는 것이다. 승진에 지장이 있을까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요? 이 정도 인류 역청을 내는 상사라면 당신의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싫은 사람 때문에 정신이 피폐해질 바에야 이직이나 독립을 고려하는 편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친절도 사람을 봐가며 베풀어라. 갑질한 상사, 억지 부리는 상대에게는 분명한 태도를 실천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히 들을 만한 이야기도 말이 길어지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장한 이야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친절도 사람을 봐가며 베풀어라. 충분히 들을 만한 이야기도 말이 길어지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들을 만한 이야기도 말이 길어지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장황한 이야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장황한 이야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것도 모르면서 높은 자리에 있어봤자 미움만 받을 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이 계자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상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장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떠들어도 핵심을 말하는 시간은 기껏해야 1,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직장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떠들어도 핵심을 말하는 시간은 기껏해 1,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들으려고 하니 주변 내용에 정신이 분산돼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부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친절도 사람 박아서 베풀어라. 충분히 들을 만한 이야기도 말이 길어지면 잘 전달되지 않는다. 장황한 이야기는 머릿속에 남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직장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길게 말하지 않아도 의도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떠들어도 핵심을 말하는 시간은 기껏해야 1,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이 부분만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들으려고 하니 주변 내용에 정신이 분산되어서 정작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책에 대해서 한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딱 30분 되니까 또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여기까지 독서는 해보도록 할게요. 수고했어요, 아이린님.